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연준의 빅스텝 불안감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지만 개별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스페이스X 계약 체결 추진 소식에 세아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계속해서 강한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속성 있는 정부 정책의 행보로 로봇주의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요 섹터와 종목들의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영관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의 안테나 매출 본격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단연간, 오랜 기간 동안 고성장을 해나갈 우주 분야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도 좋고 실적도 찍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유로메카입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되면서 로봇주들의 시세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매출이 약 100억에서 300억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원 정도 도달한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협동로봇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글로벌 단에서도 계속 이 부분의 기술력의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세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낮지만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식의 시세가 개연이 될지까지 좀 연결해서 지금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된 로봇주의 랠리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테마가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이노텍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TOF 센서라든지 라이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필요하겠죠. LG이노텍이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역시 로봇들도 2차 전지를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에서 히토류 구동 모터를 또 기술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LG이노텍이 시장 안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요. 단지 추세가 아직까지 넘어서지는 못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 LG이노텍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3월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정부의 구체화되는 로봇 산업 육성책에 다시 랠리가 시작된 로봇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오는 3월 2일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 오늘 일제히 시세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육성안이 구체화되면서 로봇 산업 확장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식 출범하는 시진핑 3기도 이 지도부가 어떤 부양책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5% 이상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리오프닝과 소비 촉진, 또 부동산 부양 기조까지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3월에 중국발 훈풍이 섹터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행보가 점차적으로 좀 구체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관련된 정책 행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로봇 사업들 확장을 할 수 있는 효과부터 좀 점검을 들어볼게요. 이성웅 이사님. 우선 최근에 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부분 그 규제를 철폐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더 시세가 났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도입기의 산업에서는 처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을 땡겨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규제 같은 경우가 철폐가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이익을 많이 가지고 왔죠. 상용화되는 시점에 이익까지도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가지고 온 시점인데 이게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 그다음에 해외 이런 교집합이 형성이 되고 제도 같은 경우가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 운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자동화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좀 두리뭉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1차원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공장이라는 요소를 대입을 해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한 차례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마진이 많게나도 한 자릿수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좀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도 요소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인력에 더해져서 실제 지금 1차원적인 구동을 하는 로봇들, 그다음에 이 가동에 대한 효율까지 함께 좀 최적화할 수 있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실제 이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두 자릿수 이상 이익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절감이 이루어지는 기업들까지 환산을 해봤을 땐 이익 같은 경우가 두 자릿수 이상 중반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외부적인 환경은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고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실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좀 로봇 산업은 부각이 한 차례 더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챙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수치별로 지금 연평균 성장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그 다음에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20%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환산했을 때 이론적인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이 단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보는 규제 철폐 더해져서 우리나라와 이 글로벌단의 정책 공조, 산업의 정책 공조 그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과 시장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연속성 있는 주가의 행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렇다 보니까 주요 대기업들도 로봇 패권 경쟁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서비스 로봇 있고 또 의료용 로봇들까지 좀 등장을 하고 지금 구체적인 출시 일정까지 예고가 되면서 상용화가 이제 점차 더 가깝게 좀 다가오는 느낌인데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와 상용화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가적으로 측면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로봇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일단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네.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가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해서 보니까 윈드밀 관련된 회사더라고요.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좀 힘듦을 느낍니다만은 로봇은 힘듦을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나 작년 정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었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미 스마트 팩토리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로봇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공장에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이제 이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이 있고 그다음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의료용 이제 수술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려고 하고 있는 서비스형 로봇 소위 말해서 큐레이터 부분을 해준다든지 길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택배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타준다든지 하는 부분의 로봇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데 로봇이 이제 헬스케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팔이 하나가 없는데 팔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서비스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헬스케어하고 서비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실적이 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감속기라든지 일부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대부분 조달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조금 수혜를 받아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국내 기관이 아니라 일단은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2027년도까지 일단 로봇의 성장성 자체가 2021년 대비해서는 거의 4배 이상 일단은 금액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삼성이라든지 현대 그리고 LG가 대부분 다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삼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 갑자기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누가? 로봇팔이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의료용 보조기 부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일단 삼성은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EX1에 대한 출시 계획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현대기아는 뭐 자동차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자율주행 기반의 배송 로봇, 이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자율주행으로 이제 일반 물체들이 달리기 시작을 할 때 정밀한 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TF 센스라든지 라이더만으로도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번 정부에서 갑자기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가 60km에서 갑자기 몇 킬로로 빠졌죠? 50km로 갑자기 바뀌기 네.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저번 정부에서 원래 로봇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네. 법안을 바꿨죠. 그 부분 자체도 로봇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쪽으로 일단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 정책은 그 이전 정책이 이어서 나오는 서비스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쪽에서는 일단 자율주행 기반의 배송 로봇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주상복합단지에서 로봇을 활용을 해서 배송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증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고요. 근데 삼성에서 하는 걸 보니까 웨어러블 이게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대에서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일단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해외 나가기 쉬우시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을 드르번 하다 보면 로봇이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는데, 걔한테 면세점 어디냐고 물어보면 자기 따라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매장을 게, 알려주는 건가요? 예, 그게 몇 년 전부터 지금 LG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인데, 그 서비스 로봇에다가 업그레이드 UI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큐레이터 역할도, 미술관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하는 부분을 사람이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로봇이 설명하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이 부분으로 굉장히 좀 달리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까지 땡겨와서 여러분들의 성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배송 로봇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배송, 그리고 네. 앞으로는 또 인류의 문제인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보자면 지분 투자에 이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또 LG전자의 로보티즈가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 로봇 대장주로 랠리를 좀 이끌어갔는데 이 둘의 성장세와 좀 주가 추이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사실 뭐 둘 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느 쪽이 좀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봐야 할지 이성우 이사님 어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뭐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구체화돼서 움직이는 거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누가 우위에 있다라는 점은 기술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수직 계열화입니다. 로봇에 대한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냐 아니냐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같은 경우를 내재화시켜서 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쓰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의 내재화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더해져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내재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정적인 비용만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마진율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 이익이 한 50% 정도 잡힐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내재화가 안 이루어진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익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삼성전자에 투자가 단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은 1조에서 약간 주저를 보이다가 한 1조 8천억까지 상승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고민보다는 어떤 기술력이 가진 기업이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LG와 관련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차별화되는 기술력이 라스트 마일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존이 구현을 하던 기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류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기업 같은 경우 물류 비용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G 측면에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손을 들어주는 거고요.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에 한번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기도 하고 뭐 뒤에 좀 갔다 가기도 하고 오늘은 로보티즈가 어쨌든 주가적으로는 좀 더 강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로봇주의 랠리가 정말 이렇게 다시 뜨겁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10만 원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뭐 거의 9만 7천 원대에서 또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지금 윗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이제 연속성 있게 이 주가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부터 성장 스토리 그려나갈 유망주는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시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단 그러한 형태를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약간 움직임이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네. 그 얘기는 지금 준비된 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 5시 반에 일단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들 종목들 안에서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저도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로보티즈에서 배송 로봇이 나왔어요. 지금 네. 배송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면 로보티즈 배송 로봇을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강 배달이라든지 치킨 배달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상을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로보티즈의 배송 로봇은 뭐가 달려 있냐면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는데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예전에 보스턴 다이내믹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네. 사족 보행하는 네, 로봇 로봇개. 개라고 하긴 로봇 강아지, 강아지, 로봇 개, 로봇 강아지. 그렇죠. 어쨌든 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하여튼 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달을 할 때도 사실 평지에서만 배달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계단 올라가기까지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에다가 뭔가 배송을 달면은 그냥 배송 로봇이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단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 시장 안에서 요즘 뭐 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부분이 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충분히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어디였더라? 성수동이었나요? 거기 이제 로봇 카페가 하나가 또 유명한 게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협동 로봇 우리가 팔을 이용을 해서 로봇이 이제 커피를 탄다든지 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일단 만들어져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부분도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하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족 보행입니다. 이족 보행인데 저번에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뇌, 두뇌 그 신경망 관련돼 가지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뉴스를 조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신체 내의 그 전기적 신호 자체가 우리가 이제 팔을 움직이고 싶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라는 이 신호가 뇌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는 지금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하고 이 부분이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못 걸을 때 발통을 달겠어요, 다리를 달겠어요라고 물어보면 저 같으면 다리를 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오늘 조금 흐름이 약간 좀 애매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이 애매해져서 로봇 관련된 종목이 밀린다면 로봇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우리한테 로봇 관련된 종목을 조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윗꼬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윗꼬리로 분석을 해야 된다. 오히려 네. 좀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회 이제 관전 포인트 진짜 지금 5일 전인데 이 개막식에서 제시될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모두 다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3% 성장률로 목표로 좀 세웠던 5.5%를 이제 미달을 하면서 달성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치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강준혁 파트너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세계은행이라든지 아니면 IMF에서 이제 계속해서 목표치, 글로벌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목표치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5%대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6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률이잖아요. 네.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 대비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인데 전년도에 우리 보면은 거의 한 3%대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3%대 성장을 하면서 6개월 정도가 일단 제로 코로나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경제 상황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마비가 되는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 반 정도 쉬고 3% 정도 냈다면 원래 풀로 뛰면은 6%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해드리고 지금 일단 양회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안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중국의 소비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의 CPI가 나왔는데 4%가 넘었어요. 네. 예, 일본의 물가가 4%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물가는 이제 2%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금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중국은 소비가 아직까지도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7억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산상으로는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돈을 아껴 써야 될 것 같은 왠지 내 10억이 갑자기 3억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중국이 사실 이제 작년 11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펴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대출 부분이 증가하지 않고 예금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 중에서 첫 번째 정책이라고 펼 수 있는 부분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계속 살려내려는 그러한 노력 자체가 첫 번째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을 살려내고 인프라를 살려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철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일단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일단 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하면 내 집값이 원래 7억이었는데 10억 정도까지 다시금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비 성장 자체도 또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소비 부분이 아직은 막혀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양회에서 나올 얘기들은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소비를 어떤 식으로 진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 드라이브 자체는 이번이 시진핑 3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높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대 후반 정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소비까지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의 예금이 지금 뭐 경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에 얼마나 좀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특히 또 국내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까지 이제 중국의 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전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은 뭐 대중 수출 의존도나 뭐 중국 관광객 효과 이런 거 고려하면 우리 경제 굉장히 좋은데 또 인플레이션 자극 같은 경우는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소로 좀 지금 좀 꼽히고 있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득과 그리고 또 실,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사님? 우선 시장의 반응에 답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한다고 하고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추가로 나왔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대형 화장품주들 미리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고 주가가 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레저는 일본 관광객 쪽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먼저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할 때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 뭐 나머지 여행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엔터 같은 경우는 다른 변수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지금 국면에서 중국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면은 뭐 이익 같은 경우도 30% 이상 더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기대감의 요소만으로 여기에 더해져서 선물 가격의 재고가 줄어드는 반등을 확인하며 철강화학 이런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 연결, 1차, 2차 산업을 넘어서서 수출입의 데이터를 보면 국내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죠. 주식시장에 반응을 하는 걸 봐서. 그런데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시장이 또 혼조가 올 수 있다. 그 부분은 뒤에 걱정할 문제입니다. 우선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만큼 망가진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 부양이 실제 월별 데이터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버블을 고민을 하지 지금부터 유가 올라가서 또 다시금 금리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버블이 와서 경기 같은 경우가 또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미국이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기술 상한선을 정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중국 투자를 막는 안전장치의 조항까지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또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분분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훈풍이 반도체 업계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건 지금 요 얘기는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판단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네. 요거 이제 답변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좀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그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원론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반도체라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다시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놔놓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세계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원래 예전에 좋을 때는 90%까지 찍었는데 두 회사가 전체 글로벌로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90%면 진짜 독점이죠. 그쵸. 지금 한 80% 정도 일단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독과점적으로 글로벌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사줬느냐라고 하면 중국에서 한 60% 정도를 사줬어요. 네. 근데 중국이 작년에 좀 쉬었잖아요. 경제 성장률 아마 도표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도표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 정도 일단은 예전에 그 생산하는 부분에서 60% 정도 중국이 사갔는데 작년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자체를 보게 되면 추이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원래 그 부분이 일단 리오프닝 이후에 일단은 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예전에 60% 팔던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메모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 기술 제한선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어떤 반도체를 해외에서 사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일단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때문에 아마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까지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또 이제 긍정적인 좀 뷰를 주셨습니다. 네. 강한 수요가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중국 리오프닝을 여러 번 좀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는 또 양회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정말로 조금 최선호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양회를 앞두고 나서 다음 중국 리오프닝의 다음 단계가 뭔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여행에 대한 부분 단기 비자가 풀리고 패키지 관광이 마련이 되면 면세 같은 경우는 바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까? 그런 것보다 이제 월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호텔 신라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기업이 다음 스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확인하면서 면세와 관련된 부분의 기업을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면세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 여기에 더해져서
매출이 고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데이터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바로 실적이 찍힐 수 있고 예상도 되고 또 기저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면세 관련주, 또 글로벌 텍스트리 꼽아주셨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3월에 또 주도주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만나보기 전에 루트로닉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해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사연관 차장님의 내여주이기도 했는데요. 마침 차장님께 여쭤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2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해드릴 때 8080 클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80여 개 국가에 그리고 수출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 나온 거 보면은 88.7%까지 수출 비중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매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실적들 나오고 있고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21.1%까지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일단 영업이익률도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고 일단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게 이제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었어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도 회사가 신경을 쓰고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한 만큼 향후에 영업이익률까지 같이 개선되면서 올해에는 매출 3,500억 이상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한국콜마의 실적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733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3% 감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고 또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최근 그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네. 오늘 실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주가가 조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45,000원. 매물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들 나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121선 4만 원 부근으로 다시 주가가 좀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투자 동향이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지분율을 좀 늘려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실상 작년까지 나온 실적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121선을 만약에 4만 원을 지지받고 지켜주는 와중에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콜마와 루트로닉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올라온 종목 화면으로 그러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급등하며 강한 에너지를 보여준 에코프로 먼저 보입니다. 또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급등한 로보티즈, 그리고 LNF, 코스모화학, 모아데이터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세아 그룹주, SM, 라온피플 만나보겠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부터 보겠습니다. 자회사 세아 창원 특수강이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아 특수강, 세아 홀딩스 등 세아 그룹주들도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SM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진행하는 공개 매수가 실질적으로 내일 종료됩니다. 카카오가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난타전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약보합에 마감하면서 12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라온피플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력 분야인 AI 기반의 스마트팜과 교통 솔루션 성장세가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2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럼 세아 그룹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납품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세아 베스티지주는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다른 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한국 진출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의 시사점과 향후 기대 효과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아자 붙었던 종목들이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를 유지하면서 끝냈던 건 세아 베스틸 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페이스X가 지금 공급 협의를 하고 있는 세아 쪽이 세아 특수강 쪽이에요. 세아 창원 특수강 쪽인데 이쪽이 세아 베스틸 지주, 이 중간 지주 회사라고 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 속해 있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세아 베스틸 지주와 세아 제강 지주 쪽은 계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대 회장부터 해가지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 쪽이 회장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계열 분리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아 베스틸 지주를 100% 자회사로 지금 세아 특수강 쪽을 보유하고 있는 세아 베스틸 지주만 강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우주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세아 특수강 쪽에서 하는 일 자체가 방위 산업인 항공, 우주용 부품에 적용되는 특수강, 니켈이라던가 크롬 이런 쪽들, 티타늄 합금 같은 쪽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미래 먹거리 쪽으로 전기차 부품이라던가 수소 관련된 제품들도 역시나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주라고 하면 당연히 로켓이나 이런 쪽들은 내구성, 내열성 이런 것들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특수강, 합금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니까 좀 이성을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세아 베스틸 지주만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수주 성공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X와 계약한 한국 최초의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정부 주도하에 이런 우주 산업이었었는데 결국에는 민간들 위주로 해서 민관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점점 더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은 더욱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런 수주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후에도 이런 수주의 연속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아 창원 특수강과의 관계가 가장 큰 세아 베스트 지주만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주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시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미 또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 성장세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여도 될지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다른 쪽보다는 오늘은 세아 베스틸 지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철강 쪽, 중국의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세아 베스틸 지주 강하게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린다 하면은 5일선이 바짝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선은 현재는 2만 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 5일선, 내일은 또 계속 올라가겠죠. 5일선을 기점으로 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끝난 상한가 가격에 120월선이 걸려 있어요. 이걸 만약에 내일도 갭으로 돌파를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우주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주가는 추가 탄력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반짝 떴다가 이 밑으로 다시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M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카카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반격이 나올 것으로 보실까요? 네, 일단은 하이브 쪽에 공개 매수 하루 마감을 앞두고 일단 주가가 다시 12만 원, 하이브 쪽에서 제시한 공개 매수가죠. 이쪽으로 좀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 매수 청약 의사가 있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매수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이쪽에 해당이 안 되는, 왜냐하면 주주 권리가 D+2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측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 매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가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미 또 공시가 나왔죠. SM 쪽에서도 635억에 해당하는 주주 환원 정책 우리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놓은 상황인데 이게 신탁 계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카카오 쪽과 카카오엔터가 협의하면서 SM과의 사업적인 협력 대신에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우디 국부펀드 쪽에서 지금 입금 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정말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 거냐라고 하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12만 원까지 회귀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 일반 주주들은 이 공개 매수에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수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일단은 커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질적으로 내일 28일에 종료가 되고요. 공개 매수 참여는 이제 24일까지 매수를 마친 주주들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지, 또 투자자들이 향후 전략에 있어서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현재 끝난 가격 보면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성공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연기금 쪽을 위시한 기관 쪽은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어요.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있긴 하지만 조금씩 가벼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다른 쪽에서 14만 원 이렇게 제시하는 거 아니야라고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 12만 원 부근을 지지선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공개 매수가가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때는 사실상 뭐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이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어서 라온피플 보겠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 확대 주 배경 그리고 향후 성장 동력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AI 쪽에 스마트 비전 관련된 매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성장 쪽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챗 GPT 활용한 AI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될지 그리고 이미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은 세아그룹주 그리고 SM, 라온피플을 점검해봤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영향력 잘 가늠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어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용관 차장이 파이nem텍, 이성홍 이사 바이오니아, 강준혁 파트너, 덕산네오록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내어주였는데 다시 한번 또 내어주로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성장성이 강한가 봐요. 그만큼 외국인이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비어있다. 오늘 이제 아마 여러분들 환율 한번 보셨을 건데 우리 환율이 지금 원화가 굉장히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때 이머징 마켓 국가들 중에서는 약세 보인 통화 중에서 거의 2등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고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일단 줄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비중도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가 떴었죠. 삼성도 OLED TV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형 TV 쪽에서는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면서 성장성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삼성이 이제 OLED 부분에 일단 가담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TV 시장에서의 성장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노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기존 LCD라든지 하는 부분을 채용을 했던 부분이 OLED로 변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LCD 같은 경우에는 OLED보다 일단은 전기를 좀 많이 먹어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충전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기를 적게 먹는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OLED에 비해서 응답 속도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느리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네. 되겠죠? 네, 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보시면 76,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이 28,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 매수하셔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기 굉장히 좀 무섭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거 빠졌을 때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빠졌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원래는 이제 애플이 BOE 향 이제 물량 자체를 대부분 뭐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덕산 네오룩스가 굉장히 좀 불편한 실적을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 결국에 내용이 나왔던 부분은 BOE가 애플 부분에 이제 물량을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제품 사양 자체가 고사양화된 부분은 받아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 그 부분 이후로 일단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빨간색 표가 일단 외국인 보유량인데 외국인 보유량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환율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유량이 줄기보다는 차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 시장 누가 지킵니까? 오래매가 지키면 좋은데 일단은 기관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 매수세 자체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종목은 손절가 단기적으로 39,600원 이전 저점 가격권 언저리를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는 일단 5만 원 정도로 일단은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좀 짧게 잡고 위쪽으로는 길게 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탈모 관련 화장품으로 좀 관심 받고 있는데 성장성과 또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가파르게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가 케어젠의 사례에서 봤듯이 케어젠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동이라든지 해외 수출을 하면서 실적 데이터가 올라올 때 시가총액 2조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탈모 약과 관련된 부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논문을 통해서 데이터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대로 판매가 되냐 그 여부가 중요한데 유럽 기준으로 해서 4월에 이제 그 아마존에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점 시가총액 1조 5천억 도달했다가 1조 3천억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4월 기점으로는 판매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2조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열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떠 있으면 두렵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단순히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가능할지 팩트 기반의 스토리를 세우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두려움이 덜해집니다. 우리가 그 점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가는 51,6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담아두고 4월이라는 시간까지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점을 놓고 이제 4월달 본격적으로 데이터 어떻게 올라오는지 살펴보면서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시가총액 2조 원 정도 되겠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인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시장이 흔들릴 때 나올 수 있는 조정대의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변수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 가격 도달할 수 있기에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넴텍 힌지 관련주인데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파이넴텍, 파인테크닉스 쪽 인적 분할되면서 생산된 산업 회사고요. 이쪽이 지금 폴더블 폰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부품, 쿨링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냉각시키는 거죠. 거기다 원통형 배터리 부품인 CID 이런 쪽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업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 올해 삼성 쪽에서 1,000만 대 이상의 폴더블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1,300에서 1,400만 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중화권과 구글 합친 쪽이 500만 대 정도. 그래서 2,000만 대 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폼팩터의 변화가 큰 판매량의 증가를 같이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현재 조금 올라왔다가 눌리고 있는 이런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선하고 매물대 일봉상으로 하단이 상단이 위치하고 있는 7,8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손절선 잡은 이후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 부근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의 덕산 네오록스, 이성욱 이사의 바이오니아, 그리고 사연관 차장의 파이넴텍까지 만나봤습니다. 네오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이성욱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